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담 한방병원의 최소영입니다. 저는 한약 새로운 옷을 입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잘 진단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그런 질환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한약을 가지고 새로이 분석하고 그 치료법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공황장애에 대한 그 새로운 한의학을 가지고 분석과 치료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가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매년 한 15% 이상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말할 수 없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고 전혀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어지러워지고 또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빈맥이 뛰어가지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개 한 20-30분 이내에서 소실이 되지만 그 증상이 너무 심각하니까 꼭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개 한 20에서 60% 정도가 약물에 의해서 신경증식과적인 약물에 의해서 완해가 된다고 하고 30%는 잘 약에 반응이 없다고 그러고 또 치료가 돼도 또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3분의 2에서 부분적으로 재발되거나 똑같이 재발되거나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공황장애 한번 앓게 되면은 미리 무서워가지고 예비적인 어떤 불안과 불면증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불안해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 데시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데 엘리베이터나 어떤 갇혀진 공간에 있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것까지 굉장히 환자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대개 이제 이것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가지고 치료를 하긴 하지만 사실 만족할 만큼 치료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1년 전후에 유지 기간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지금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황장애가 과연 치료될 수 있느냐? 제가 신경증과 전문은 아니에요. 공황장애가 정신질환이 아니고 내과 질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병원에 많은 환자가 오는데 대부분 다 위장이 안 좋고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뭐 소화도 안 되고 또 좀 잘 체하고 답답하고 뭐 가스차고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오죠. 또 그것도 이제 내시경 이상이 없는데 치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의 환자들이 주로 오시는데 대부분 그 환자들이 공황장애를 경험했거나 갖고 있는 환자들이 그 중에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고 위장을 담적 증후군을 치료하면서 심장을 강화시켰더니 공황장애 증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임상적인 그런 결과들을 제가 확인하면서 공황장애가 꼭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공황장애에 대한 우리가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공황장애에 대한 새로운 발병 배경,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면서 공황장애도 얼마인지 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약에 반응이 없는 경우, 신경정신과에서의 그 약에 반응이 없는 경우나 재발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유용한 그런 의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가 저는 좀 쇼킹한 얘기지만 정신과 질환이 아니라 물론 정신과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전혀 배제는 못하지만 위장 때문에 그렇다. 제일 이유가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주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폭식, 과식, 야식, 뭐 빨리 먹고 하는 그런 등의 그 식습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죠? 그럼 위장에 뭐가 생기죠? 막 그렇게 먹으면 음식을 빨리 폭식, 과식, 야식하고 그러면 음식이 다 분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미생물 환경이고 이게 더운 곳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를 하는 겁니다. 그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가 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담 독소. 그 담 독소가 위장 점막을 뚫고 스며들면서 위장에 끼면서 여기에 담적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적 증후군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담 독소는 위장에도 생기지만 밑에 십이장, 소장, 대장까지 다 담적이 생겨요. 그럼 그 담적은 그 소화기 장기 외벽에 있는 혈관과 림프기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퍼지면 어디로 갈까요? 그 담 독소가. 응? 어디로 갈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약한 부분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약하면 신경 많이 쓰고 뭐 어떻게 해서 머리가 약해져 머리로 가서 두통 어지럼증을 만들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깨가 좀 과로하게 됐으면 어깨에 끼면 여기에 다 굳어지는 겁니다. 뭐 하는 등에 돌아다니는데 그때 그 담독소를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나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충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라면은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그리고 긴장 상태고 막 이러면 심장이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원래 심장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니까 더욱더 심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더 악화될 수가 있죠. 그럼 심장이 굉장히 약해지면 그냥 위장의 담이 심장에 끼는데 심장 근육에 낀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근육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육이 굉장히 두꺼워요. 왜냐? 평생 뛰어야 되니까. 이게 정지되면 그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두껍고 강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담이 위장에서의 담이 이 근육에 낀다는 거죠. 그럼 근육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니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굳어지니까 어떻게 뛰어요? 이걸 못 뛰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뛸 때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가지고 혈액은 공급시켜야 되니까 약하게 뛰면 안 되니까 여러 번 뛴다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면서 떨리면서 뛰어요. 제가 여기 공황장애 환자가 계셔서 제가 나중에 맥을 한번 짚어볼 텐데 맥을 보면 공황장애 맥이 아주 현저하게 다른 정상적인 맥하고 다릅니다. 맥이 이렇게 떨면서 뛰어요. 떨면서. 탁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이렇게 뛰어요. 그리고 세게 뛰지 않고 약하게 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근육이 굳어져서 호흡장애가 오고 막 떨리면서 불안증이 오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 못 쉴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장 근육에 뭐가 껴서 그렇다고요? 담이 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담. 그것이 위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장에 음식 조심 안 해서 위장에 담이 낀 것이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의 사람에게 담이 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위장만의 문제로 공황장애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로하고 분노 하는 사람 평상시에 너무 지나치게 과로하면서 흥분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계속 스트레스 상태면 막 화도 내고 뭐도 막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되죠? 간에 열이 생겨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열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간이 열 받는 겁니다. 간에 열을 받으면 그 열성 환경 때문에 간하고 뇌하수체하고는 아주 직결이 되어 있는데 그 간의 열이 뇌하수체를 흥분시켜요. 그러면 흥분시키게 되면은 뇌하수체에서 자꾸 열성, 독성 호르몬들 그런 호르몬들을 많이 하게 되고
자율신경계를 충동을 합니다. 그 자율신경 가운데 특히 간화가 담당하는 게 교감신경계거든요. 간화가 뜨게 되면 신경 호르몬하고 교감신경을 뜨게 되니까 막 뛰는 거예요. 흥분하고 두렵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흡장애가 오면서. 이런 호르몬들이나 교감신경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가 오는. 물론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의 경우 공황장애를 호소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고 간간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 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위장의 담적이 현저하게 나타났고요. 또 식습관도 많이 안 좋았던 그런 평소에 자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간에 우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흥분하고 화내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를 저희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우리가 정신과적으로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물론 이제 상담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신과적인 약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라면 위장의 담독소로부터 심장의 근육이 굳어지는, 심장의 근육이 굳어지는 것은 심장 정밀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장 정밀 검사에서는 혈관이 막히거나 밸브의 손상 이런 것들은 다 찾아내는데,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스텐트를 받고 뭐 이런 시술도 하죠. 근데 근육에 담이 낀 거는 어떻게 검사할 기계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병원에 EAV라고 하는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 심근이 굳어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황장애가 나타나는데, 꼭 우리가 돌연사하는 심근경색 환자들하고 좀 이렇게 구분이 좀 아주 흡사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긴 해요. 근데 심근경색은 조금 다른 것이 교감신경하고는 이런 쪽은 없어요. 대부분 저희들이 위장의 그 담 독소를 제거한 담적 증후군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심장을 강화시키고 심장에 낀 담을 뺍니다. 저희가 담을 빼고 나쁜 피도 빼요. 그 약으로 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간에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종합적으로 했더니 공황장애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으면서도 치료되는 그런 임상 결과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의학 편에서는 정말 그동안 공황장애의 그 치료의 어떤 어려움이나 환자의 고통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의 어느 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도 정신과적인 질환으로만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또 이 시스템적으로 위와 담독소와 간이 관련되면서 형성되는 또 다른 형태의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반복돼서 재발되는 경우의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공황장애 환자들은 무엇보다도 식습관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어드바이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꼭 씹어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먹지 말고 알맞게 식사를 하시고요. 과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특히 독소가 있는 음식을 좀 삼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닭이라든가 면류 같은 것들을 삼가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 독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독성들이 위장 안에 형성이 많이 돼 있고 그것이 심장으로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요즘 뭐 닭이 너무나 인기 그 음식인데 성장 촉진제를 먹이는 닭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을 먹인 닭이라고는 반드시 위장하고 심장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음식도 좀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그 심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심장이 약하니까 담도 잘 끼고 운동성도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장 근육도 운동을 해야 강해지는 거니까 그런 운동을 평상시에 하시고 자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저는 노래도 부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소리도 좀 질러보라 그러고, 좋은 산소, 산에 가서 심장 근육에다 좋은 산소 공급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공황장애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공황장애 환자의 맥을 한번 잠깐 잡는 것을 시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맥을 잡고 혀를 볼 겁니다. 하고 혀를 내면은 혀가 약간 자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핑크빛이어야 되는데 조금 혀가 좀 자색으로 변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심장에 좀 나쁜 피가 좀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는 혀를 보고 알아내고요. 맥도 지금 아주 심한 건 아니에요. 공황장애가 심한 건 아닌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맥이 뛸 때 탁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탁탁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는 그런 우리가 그걸 활단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맥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합니다. 심장이 약하면 이렇게 뛰지 않고 이렇게 송곳처럼 뜁니다. 예? 팍 뽑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마는 그런 원래 심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담이 껴서 활단맥이 같이 나타나 이런 경우는 공황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공황장애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또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